그러면은 그 한글학회, 이게 기본적으로 오늘 한글날 같은 경우는 한글학회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글학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글 전용입니다. 물론 시대에 맞춰서 한글 전용이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말의 그 철학적 원리 내지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한문을 또 모르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해서 오로지 전용이다 또는 뭐 혼용이다, 이거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글을 사랑하려면은 한글이 단순한 소리 글자가 아닌 글자, 낱글자 하나하나에 얼마나 이 구강구조, 보통 과학적이다라고 하는데, 발성기관의 그 소리를 모양을 따서 만드는 글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과학적이다라고만 끝냅니다. 근데 그보다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발성기관이라는 것 자체도 옛분들이 다 음양오행적인 측면에서 좀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알아야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힘이 미약하나마 좀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훈민정음, 세종어지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죠? 나라 말씀이 중국의 다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내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하노라. 그래서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죠? 날로숨에 편안케 하고자 사람들로 하여금 날로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을 제작한 이유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 어려운 한자를 공부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써달라 그러면은 제대로 대변을 해줄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당신은 한글이라고 하지 않았죠? 한글이라는 말은 1930몇 년이니까 주시경 선생이 이걸 뭐라고 할까, 가계거기로 할까 하다가 그냥 큰 글이다라는 의미에서 한글이다라는 말을 쓰고 이후로는 한글이라 그랬는데요. 본래는 훈민정음이죠.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다라 문자로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말씀이라는 속에는 말이라는 뜻이죠. 일단은 아직은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말하고 조선말하고 다르고,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항상 공부할 때,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같기는 하지만은 뭐가 다른 거예요? 동서남북 방향이 다르죠. 이 방향이 다르면 서로 간에 뭐가 달라요? 땅이 다르고, 그죠? 땅이 다르다는 풍기가 다르는 거죠. 그죠? 바람과 그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풍속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말도 달라진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는 없고 말은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글입니다.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 말이 한 7천여 개라 이렇게 표현하죠. 말과 글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대략 3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더더욱이 이거는 글자가 만들어진 연대도 분명하고, 더군다나 소리 글자이면서 이렇게 생기는 글자는 오로지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글자라는 동 백날 떠들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철학적 원리까지를 모르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훈민정음, 어제 훈민정음은 워낙 잘하니까 일단 놔두고요. 이 원래가 1443년 세종 25년에 28자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시험 기간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440 몇 년인가? 46년. 1446년 세종 28년인가요? 세종 28년 맞죠? 세종 25년 맞아. 25년에 창제가 되고, 그리고 보통 음력 9월 상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월 상한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음력 9월 10일을 보고 이거를 양력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내일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제자들의 의견이 이리저리 분분하니까, 야, 무슨 소리냐, 이 글자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당시의 성리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한글은 바로 너희들이 얘기하는 성리학적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나오는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라는 글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 글은 기본적으로 소강절 선생이 쓴 황극경세라고 하는 책이 있다 그랬죠. 황극경세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글이 결코 이 유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황극경세에 보면은 성흠창화론이라는 게 있죠. 소리가 나올 때 어떻게 그저 화합해서 나오는지 성음창화론의 근거에서 쓰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 또한 뭐냐면은 전부 다 음양오행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역의 원리와 바로 여기서 나오는 홍범의 오행의 이치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공부 안 되면은 훈민정음 제자에 내지는 훈민정음 백날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든지 간에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죠. 그 나눠준 자료에 맨 처음 지금 여기가 뭐냐면 제가 어디까지를 해놨느냐면은 앞에 여기 지금 내놓은 내용이 총론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끝나고 뭐가 나오냐면 초성해, 그 다음에 이제 초성해 그 글자들 그 풀이하는 거, 초성해, 그 다음에 중성해, 그 다음에 종성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로 다시 또 합자한 합자래가 있고, 그 다음에 용자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인지의 서문입니다. 기린 민자. 지자가 정인지의 지자가 요건가요? 정인지 서문. 서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훈민정음 그저 해례 제자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 뒷거는 다 빼고 그 앞에 있는 내용만 저기에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정인지의 그 서문도 읽어볼만 합니다. 정인지의 서문도 역시 이 글을 만드는 것은 다 주역의 원리에 근거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자, 일단 1쪽에 있는 내용 보죠. 얘가 여기서 콤마라고 쓴 거, 여기 지금 점 찍어 놓은 건 제 마음대로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해례 원본에 의거해서 중간에 콤마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운데에다가, 자, 이를테면은 뭐라고 돼 있죠? 그게 천지지도 1음양5행이라 천지지도 사이에 가운데 방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둔 거 있죠? 가운데 방점에 요거를 제가 요걸로만 바꿨습니다. 요걸 바꾸고 마침표는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천지지도는 제가 토같이 붙여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천지지도는 1음양오행이이라 하늘과 땅의 도는 하나의 음과 양과 오행일 뿐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천지의 도는,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양이죠. 한번 양하면은 반드시 한번 하는 거죠. 한번 양하고 한번 하면서 항상 양선은 우리가 밝은 걸 먼저 표현한다 그래서 양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양음하지 않고 음양이라 그래서 양음하면은 양하고 어두워져서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그래서 주역, 그 내용 첫 번째 문장이 주역에 나오는 그 문장 그대로예요. 공자님의 말씀이죠. 일음일량지위 도라라고 한 내용 있죠. 일음일량지위 도라라고 한 내용을 줄여가지고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음양 이렇게 됐죠. 일음양 하고 나서 그래, 음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이죠. 한번 음이라고 하는 거 하루에를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쉴 새 없이 이러한 도를 계속 잇고 이어지니까 뭐가 생겨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발현돼요? 하늘에서 발현돼요? 땅에서 발현돼요? 땅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발현되니까 중앙 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행, 다시 말해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일 뿐이니라. 다시 말해 천지자연의 도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음양과 오행일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곤복지지간위 태극이니, 그죠? 태극이니. 곤과 복의 사이가 태극이 되니. 곤그러. 앞에는 천지 해놓고 뒤에 곤이라고 할 때 곤은, 땅이라고 할 때 땅은,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뭐예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였다가 땅을 토라고만 하지 않고 지라고 한다 그랬죠? 지라고 하는 것은 계집녀의 요 내용이나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자궁은 이렇게 표현하고 천지의 땅의 자궁 개념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양기운을 받아들였다가 배태시켜서 그 다음에 나중에 내보내는 것이 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요런 성질인데 그거는 결국은 땅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을 다 펴게 해주는 거죠. 양기운을 다 쭉쭉 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신이 이렇게 나간다면은 땅도 하늘의 신을 받아들여서 모든 만물을 다 뭐예요? 신령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곤이라고 표현했고, 자, 주역에 그래서 괴명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곤복지 사이가 태극이라라고 했는데 곤이 이렇게 되고 복 그러는 것은 지뢰 복이죠. 자, 복이라라고 할 때 주역 모르면 그 글자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한두 개 그냥 혼자 아 이거 이렇구나라고 깨우쳐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자, 아까 일름 일량지위 도라 그랬고 완전히 하고 난 뒤에 내가 깨끗하게 비웠기 때문에 다시 하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지극히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새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곤복지 간이 뭐가 된다? 위태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사이가 무궁하게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뭔가 큰 덩어리의 움직임이고 그 속에서 움직여가지고 마침내 씨앗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자 우리가 1년 12달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지뢰 복이 되는 거죠. 그죠? 11월 달이 되고 여기가 표현하자면은 중지 곤께에서 음력 10월 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주역에 대해서 세종임금이 이해하신 내용이 이렇게 된 곤복지 간이, 그죠? 곤과 복 사이가 태극이 되니라고 할 때 항상 요거를 요 사이가 되는 거죠. 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뭐예요? 요거는 뭘로 표현하면 무국 개념에 해당되겠죠? 자, 무국에서 무국이 곧 유국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국에서 씨앗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건 유국이 되는 거죠. 유국이 되고 요 사이가 바로 뭐냐면은 태극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래서 무국이 유국이요 태극이 또 유국이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곤복지 사이가 태극이 되니 이 동정지 후이 음량이라 그 다음에 그리고 동정한 뒤에야 태극이 되고 지극히 고요했죠. 여기가 그죠? 지극히 고요해서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서로 간에 움직이며 다시 하나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으로 점점 나오는 것은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 동이라 표현하는 거죠. 양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양은 동적이요. 그 다음에 음은 뭐다? 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극이라 지극히 고요한 태극 속에서, 그죠? 태극 속에서 동정, 움직이고 고요한 뒤에 바로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나더라? 음량이 생겨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음량이 생겨나니까 그 주역의 공자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태극이 있고 그 속에 음량이 있고 음량 속에 사상이 있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범유, 생유, 제천지지간자, 사음량이 하지리요. 이렇게 되니까 무릇, 생유, 모든 살아있는 종류들이 제천지, 그러니까 종류들인데 어디에 있는 것들? 제천지지간,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이 음량을 버리고 하지리요. 어디를 가겠는가? 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다 어느 속에 있더라? 다 이 속에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로 인지성음은 개유음량지리 하니 고인불찰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성이 되고 그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악보나 아니면 글자로 새겨둘 수 있는 것을 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음이라는 건데 어쨌든 소리. 사람의 성음이 다 음량의 이치가 있으니 그래서 고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만 고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불찰리 살피지 않았을 뿐이니라. 금정음지 자계. 이제 바른 소리, 그죠? 정음을 지음에,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창작 개념에서 자기죠. 그리고 이 문자를 새로 만드는 것, 문자를 만드는 건 누가 많이 할 수 있느냐면은 임금만이 할 수가 있고 성인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음지 자계, 초, 비, 지형이 역색하니, 처음부터 지혜를 경영하여서 역색, 힘써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지형이 역색이라라는 말이 어디서 바로 소광절의 황극경세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어거지로, 이 얘기는 뭐냐, 지혜를 경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막 온갖 며칠 몇 밤을 세워가면서 힘써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단 인지성음이 극길이이라. 다만 그 성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그 말소리들로 인하여서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라. 말소리를 가만히 찾아본 거죠. 말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 이치가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기불리니, 그죠? 이치는 이미 두 가지가 아니다. 이치는 전부 다 어디 태극에서 나오는 거죠. 다만 하나일 뿐이니, 그래서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지라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즉 하득 불려 천지 귀신 동기 용례라. 그죠? 이치는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니 곧 어찌 천지와, 그죠? 귀신과 더불어서 그 쓰임을 그죠? 같이 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되죠. 이 내용도 어디에 나오느냐면 주역의 건귀에 보면은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고, 공부하실 때 다 했었죠. 대인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그 다음에 여천지 여일월 합기명하고, 해와 달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고, 그 다음에 1월 다음에 뭐예요? 사시와 더불어서 그 순서를 합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시, 그 다음에 여귀신, 그죠? 귀신과 더불어서 합기 길흉한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와 귀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천지와 귀신 사이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약해놓은 거죠. 다 공부하면 이제 그거 다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주요 공부까지 같이 하신 분들 많죠. 부대인자는, 무릇대인은 여천지 합기덕하고, 천지와 더불어서 뭐냐면 그 덕을 합하고, 그 다음에 천지가 있으면 1월이 있는 거죠. 1월 합하면 합기명하고, 그 다음에 해와들이 돌고 돌면서 사시 합기서하고, 그 순서를 합하고, 그 다음에 사시가 있으면 사시 속에서 조화작용이 있죠. 생장수장의 조화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귀신. 귀신과 더불어서 그래서 합기길흉하고, 사람이 살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죽는 것이 합기길흉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 쓰임을 같이 얻지 않겠는가. 정음 28자는, 그래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랬죠. 정음의 28자는 각상 기형이 재지라. 그래서 각각이 그 형태를 본떠서,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을 뿐이라. 다시 말해서 천지와 귀신의 신묘한 작용의 이치, 그죠?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형태를 본땄을 뿐이라. 하늘에는 뭐만 있어요? 상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는 형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모양이라고 하는 땅의 모양이 붙어 나오는 거죠.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다 그러면 하늘은 둥근 것으로 표현될 것이고, 땅은 뭐예요? 네모난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이미 만들어진 물건 속에 있는 그 각각의 모양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상개념은 간략하게, 그죠? 간략하게 본떴다, 이런 뜻의 의미의 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바로 1월 2월부터 시작하고 곤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곤복 내용 쭉 보시고 12율력 계획을 쭉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 뒤편에 있는 1년 12달, 그 다음에 24절기, 천간지지 다 포함한 것이 그 위에 괴상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자음을 그 윗그림에다 맞춰서 그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일단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 28자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으로 써야 되는 글자 28자라고 하는 것은 뭐에 근거하느냐면은 28수죠. 가운데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동남서북에 각각 7수 7수에 28수에 근거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28자라는 건 이미 아까 곤복지간이 태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태극의 이치에 의거해서 나왔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음 몇 자? 되게 쉬운 말. 자음 몇 자? 이제 한 번 알면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이야 달라졌죠. 자음 17자. 모음 그럼 당 이제 빼면 11자 이렇게 되죠. 선생님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자, 자음은 싹 나오는 거죠. 먼저 싹 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싹 터 나오는 걸 먼저 시작으로 해서 모든 만물의 어머니는 뭐예요? 대지죠.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음을 먼저 세웁니다. 먼저 싹 나오는 걸 세우는데 그러면 땅에는 뭐가 아까 작동이 되더라? 음양이에요? 오행이에요? 오행이죠. 오행 빼죠. 그죠? 오행 빼면 몇 개예요? 나머지? 12개죠. 그죠? 오행이 우리 각각 대표음가가 있잖아요. 그죠? 기역, 그 다음에 설음, 니은, 입술, 순음, 미음, 그 다음에 치음, 시옷, 그 다음에 히읗 있죠. 그죠? 여기 딱 빼놓고 나면 나머지 1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행과 1년 12달의 이치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은 뭐예요? 모음은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지는 거죠. 천지인 삼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 11자라고 하는 것은 아, 으, 이라고 하는 천지인 삼재 개념이죠. 삼재 개념의 나머지 뭐냐면 8개죠. 바로 8개는 우리가 흔히 8개로도 표현하고 사상위와 수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뒤에 보기 전에 일단 먼저 공부해 보시면은 1년 12달도 그 자음 속에 12달에 12달 속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진술충미라고 하는 토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아음, 기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니은, 설음이죠. 미음이죠. 그 다음에 시옷이고 바로 히읗이 되는 거, 목구멍 소리 대표가 원래가 꼭지형이죠. 그죠? 꼭지형이 되는 건데 꼭지형에서 조금 덜 되는 것이 흐가 될 것이고, 그죠? 이것이 더 깊이 되는 것이 히읗인가요? 히읗이 될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잖아요. 가장 얕은 것이 이게 세지고 이게 얕은 것이 되고, 기역에서 세지는 게 키역인가요? 키역이 위로 되고 여기가 꼭지형이 그쪽으로. 맞아. 죄송. 꼭지형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그냥 빈 소리. 맞아. 목구멍은 비어 있으니까 그죠? 요 이형이 이렇게 되고 꼭지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엉겨지는 여기가 키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디귿이 되고 니은이 되고 맞죠? 디귿, 니은 그 다음에 여기가 리을이 디귿과 니은 니은 사이에 리을이 들어가나요? 리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 들어가죠? 비읍, 피읍. 그 다음에 티귿, 센 발음,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지읒, 지읒이 있고 치읒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지읒과 시읒 사이에 반설음, 반치음. 이게 시옷과 지읒 사이. 시옷과 지읒에 반치음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제 반치음하고 반설음 뭐 하나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 음가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쭉 되고 그다음 미음. 그래서 기본적인 오행 이치에 근거를 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목구멍 소리 여기가 후음이죠. 후음. 그 다음에 아음. 그 다음에 설음. 그 다음에 여기가 순음. 그 다음에 치음. 이빨 소리. 치음, 이소리죠. 치음. 그 다음에 후음. 이런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음은 우리가 그 사상 위수로 표현했죠. 위와 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앞에서 이미. 자, 50토로 하고, 그 다음에 16수가 되는 거죠. 1과, 자, 6의 이치가 되고,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8,
사, 구의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합쳐서 자 기본적으로 아, 이가 나오는 거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 펼쳐지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 사상 위가 된다 그랬죠. 생수가. 다시 말해서 그 글자처럼 자 1, 그 다음에 1이라는 게 위가 되는 거죠. 1, 2, 3, 4가 사상 위가 되는 거죠. 사상 위가 되고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상 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위와 수. 다시 말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막 생겨나는 거니까 자리만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만나는 거죠. 자, 아와 천지인인데 이를테면 여기서 한번 만난다 그러면 아직은 어리니까 뭐예요? 땅하고 하늘하고 한번 만나는 거죠. 제일 먼저는 땅하고 하늘하고 만나서 하늘 기운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늘하고 땅하고 만나는 것이 요 맨 밑에가 뭐가 돼요? 아야, 어여, 오요, 우이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생위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하고 땅하고 그죠? 한 번 만나느냐 하늘하고 자 요렇게 만나느냐 그 다음에 사람하고 요렇게 만나느냐 사람하고 요렇게 만나느냐 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만나는 것은 바깥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단모음이 되고 그죠? 뒤쪽은 뭐예요? 중모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복모음 형태로 쭉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세 번째 그 3페이지에 그 네모로 까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에서 사상 위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죠. 위수 관계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태극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밑에서 하늘 기운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누구하고 만나느냐면은 하늘하고 땅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글자가 사상 위술에서 일자리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자 하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아, 우.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사람이 천진삼재가 나란히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니까 사람하고 아가 돼요, 어가 돼요? 아로 만나나요? 먼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해서 이제 다시 복모음 형태로 쭉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볼 때 오, 우, 아, 어가 되고 그 다음에 유, 요, 여, 야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뒤에다 설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1, 6 할 적에 5하고 밖으로 근데 5에 요가 되는 게 아니라 유가 되죠. 그거 내용이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 내가 뒤를 봐가면서 합시다. 자, 이제 4장에 가보면은 초성 범 17자라 돼 있죠. 처음 첫 소리는 무릇 17자라라고 돼 있고 아음인 기억은 이게 되죠. 아음인 어금니 소리인 기억은 상 본떴다. 무엇을 설근 폐후지 형이라. 다시 말해서 혓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형태를 본떴음이라. 그 해보세요. 그 하면은 그죠? 혓뿌리가 저 목구멍 쪽에 가서 붙는 형태 이걸 본뜬 것이고 그 다음에 설음인 니은 해보세요. 니은 하면은 설 그죠? 설 혓바닥이 붙었다. 어디에? 상악 입천정 그죠? 입천정이 아니라 천장이죠. 천장 입천장 입천 하늘이 막히는 거죠. 위 지붕이 있으니까 천장이 됩니다. 천정은 그 잘못된 말이고요. 그래서 상악 입천정에 붙는 형태를 본뜬 것이고 니은 그렇죠. 혓바닥이 꼬부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순음인 미음 하면은 뭐냐면 그대로 입 모양이죠. 입에 오물이니까. 그래서 입 모양을 본뜬 거죠. 앞에는 미음이지만 뒤는 입구자죠.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음 미음은 상구형이라 이렇게 됩니다. 입 모양은. 왜냐면 아직은 지금 한글 자체를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 성리학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치음인 시옷은 이빨 모양. 우리 저 이빨은 기본적으로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뾰족뾰족한 어금니를 빼놓고 나머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죠? 물어뜯는 이빨이니까. 그래서 이빨 모양을 본뜬 것이고 그 다음에 후음인 이응은 그죠? 아무것도 없는 동그라미입니다. 이응은 바로 목구멍 자체가 둥글 모양이죠. 그래서 목구멍을 본뜬 것이니라. 그 다음에
키역은 그죠? 키역은 기역에 비해 비교하여 기역에 비해 성출초려라. 그 조금 뭐 크크 요새 그러죠. 조금 여기서 뭐 여자에 대해서 일부 한글학자들 뭐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세게 나온다. 세다라는 거 말은 또 빠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빠르다 이런데 조금 빠른다. 조금 세다. 이런 세다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세다 또 빠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조금 세게 빠르게나 센 것은 당연히 빠르게 되는 거죠. 바람이 휙휙 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획을 하나 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디귿과 티읕 미음과 비읍 비읍과 피읍 시옷과 지읒 지읒과 치읒 그 다음에 그죠? 이응과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그 히읗 그 다음에 또 이거와 이걸 참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발음이 지금 우리가 음가를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 내용 그것은 다 그 기인 그죠? 인성 그 소리로 인하여서 가획지의 획을 하나 더한 뜻이 더한 뜻이 개동이라 다 같으니라 그죠? 하나씩 소리로 인해서 획을 하나 더했다 그러면 소리들이 조금씩 세지는 거죠. 세진다라고 뭐 빨라진다는데 기본적으로 세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꼭지응이라라고 하는 것. 꼭지 이응만이 어떻게 다 위인이 이라 다르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꼭지응에서부터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후음과 다르다 이런 뜻이죠. 모양은 후음 속에 지금 들어가는데 생기기는 이제 뭐가 하나가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 소리가 되는 거죠. 흐도 어디서 하다가 뭔가 이제 소리가 제대로 붙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하는 소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반설음 리을과 반치음 세모 그 다음 또한 상설치형이 이기체하니 그 다음에 설음과 치음의 형태를 본떴지만은 그 모양 그 체는 그죠? 그 체는 다르니 여기 다른데 무가획제이라 그러나 뜻을 그 획을 하나 더한 뜻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전에는 반설음 그러니까 리을과 반치음 리을은 여전히 쓰는데 세모는 지금 없어진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느냐면은 자음 17자를 전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음 17자를 설명하는데 일단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형상을 본떴다. 혓바닥이 어디에 붙고 소리나는 발성기관을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자는 우리가 뜻을 그 속에다 도입했지만 이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먼저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부인지 유성 번호 오행이라 무릇 사람의 성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 오행에 근본하느니라. 그러므로 합저사시 불패라. 저 사시와 합하고 그죠? 사시와 의치와 합하면서 불패 어긋남이 없느니라. 협지 오음이 불려라. 그리고 어긋남이 없고 또 오음과 화합하면서 또 역시 거스르지 않는다. 다 오행의 이치가 있더라. 천지자연의 이치가 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왜? 사람 자체가 천지자연 속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수, 뒷불 숫자가 되죠. 후수의 유는 수예라. 그죠? 자,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깊숙하면서 항상 젖어 있는 거죠. 늘 뭐 넘어가는 거니까 윤하니 당연히 오행상 어디에 속한다? 수에 속한다. 순서가 뭘로 나오냐면은 자, 일단 수에 속하고 성허이 통이라. 그죠? 소리는 비어 있으면서 그냥 쭉 통하는 거죠. 막히는 것 없이 쭉 통하니 마치 뭐와 같으니라 여수지 허명이 유통례라. 마치 물이 그죠? 물이 허명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뭐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밝죠. 이 말은 뭐냐면은 깜깜한 밤중에 물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물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풍덩 담기는 거죠. 그걸 허명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허명하면서도 그 다음에 유통이라 흘러서 통하는지라. 그리고 어시위 동이요. 때로 표현하자면은 뭐가 되고 겨울이 되고 음으로 표현하자면은 우가 된다. 자, 목구멍을 바로 이제 오행의 이치에 의거해서 이렇게 쭉 표현했습니다. 오행과 그 다음에 사시와 바로 오음에 의거해서 이렇게 쭉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아음은 어떻게 어금니 어금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기장이라 어금니는 어긋나면서 어금니가 이빨씩 어긋난다라는 게 뭐예요? 착. 여러분들 씹을 때 어떻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쿵쿵 누르던가요? 이렇게 갈죠. 바로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치과에 가보면은 어금니 치료해놓고서 갈아보세요 그래요. 아래를 갈아보세요. 가는 겁니다. 어긋난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가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긋나면서도 기르니 어금니 뿔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뿌리 모든 것은 뿌리가 있어야 되며 그래서 어금니는 어디에 해당된다? 목에 해당된다. 우리 자연스럽게 그림은 저렇게 그렸지만 이걸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 뭐하고 비슷하면서 후음과 비슷하면서 실하다. 왜냐면은 아까는 허명한 거죠. 여기서 분명히 이제 물체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실하니 마치 수지 생어 수의 유형례라. 마치 나무가 물에서 나오면서 수생목이 되는 거죠. 물기가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 형체가 있는 것이라. 물이라는 건 허명한 것이고 질만 있을 뿐이고 여기는 형체가 있는 거죠. 때는 뭐가 되고 위춘이 되고 음으로는 궁상각주의 각에 해당된다. 이제 글자 보면 이거 내용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서름은 왜 서름을 지었는데 서름 혓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예의동하니 그죠. 혓바닥 배려면 날카롭죠. 그치. 날카로우면서도 혓바닥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먹어도 움직여야 되고 말해도 움직여야 돼. 그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날름날름거리는 뭐예요? 불이죠. 불이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건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러니까 불이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알 겁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착 섞였다라는 건 나무도 어떻게 돼요? 이린날이 가지 뻗어나가는 거죠. 서로 간에 바로 그네요. 그 다음에 이 불의 소리는 아주 성전이 양하니 그죠? 소리는 구르면서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리는 것 같다. 소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소리는 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화지 전전이 양양예라. 마치 불이 막 굴러가고 퍼지면서 어떻게 되나 날름거려요. 그러니까 양이다 하면 날아가는 거니까 날름거리는 것과 같으니라. 바로 혓바닥이 날름날름하는 게 마치 불이 날름날름하는 것과 같다. 때로 표현하자면은 위하 여름이 되고 소리로는 뭐가 된다? 징 해놓고 소리일 때는 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음은 당연히 이빨은 어떻게 돼요? 단단하죠. 단단하면서도 물건들을 입속에 들어온 물건들을 끊으니 바로 그게 뭐와 같다? 금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금으로 배속시키는 거고 소리는 어떻게 된다? 금소리 그래서 가루설자죠. 부서지면서 그 다음에 체한다. 어떻게 되나요? 막히는 거죠. 부서지면서 하고 막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서지는 듯 하면서 또 막히니 마치 금지설쇠의 단성이라. 쇠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기도 하고 또 단련되면서 이루어진다. 그죠? 단금질을 해야만이 단단한 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설과 채로 표현했고 때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고 위축, 가을이요, 음으로는 상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입술소리 수는 입술소리 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는 생하는 순서대로 쭉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순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순서, 목구멍부터 수생목, 목생화, 그 다음에 계절의 순서대로 일단 쭉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는 이제 다 관장하는 거니까 순이라고 하는 건 입술은 네모나면서 합하니 이때 네모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딴 개념으로 입구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 바로 토라. 왜냐면은 토의 개념 우리가 천원지방에서 네모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미음 먹으면서 그 다음에 하면서 널리 퍼지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넓으니 마치 토지 함축 만물이 광대하라. 마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함축하면서도 크게 점차점 넓고 큰 것과 같으니라.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넓은 거죠. 광대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고 때로 표현하자면 개하가 되고 음으로 표현하자면은 궁이 되느니라. 그래서 개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복 아니 뭐죠? 삼복 개념이죠. 삼복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연이나 수내 생물지 원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내는 근원이 되고 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물지 용이요. 그죠? 만물을 이루는 것이 되고 왜냐하면은 생장 수장 개념으로 지금 여기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행지 중에 오행의 가운데에서 수하이 되어 물과 불이 가장 큰 것이 되느니라. 물, 수, 화가 가장 큰 것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훈의 출성지 문이요.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문이 되고 그 다음에 혓바닥은 내 변성지 관이라. 바로 소리를 분별하는 관이니라. 혀를 어떻게 놀리는지 소리의 그저 정확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발성기관 자체가 전부 다 혀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분별하는 관이라. 그러시고 그러므로 오음지 중에 바로 후와 설이 그죠? 목구멍과 혓바닥이 주장이 되고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거의 후이 아 차지라. 목구멍이 저 뒤에 있고 그 다음 앞이 뭐가 돼요? 아가 그죠? 어금니가 그 다음이라. 그래서 순서도 목구멍 소리, 어금니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구멍 소리니 다 바로 북쪽과 동쪽의 위라. 이제 위치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북쪽이 되고 동쪽이 되고 뭐 굳이 설명할 거 없죠. 이미 다 나와 있던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말로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주역의 이치를 오행의 이치를 가장 창조적으로 쓰신 분이 바로 세종임금이다 이 소리예요. 그죠? 우리는 맨날 오행 뭐 우리 흔히들 돌아다니면 오행 음양 오행 가지고 뭐냐 맨날 뭐 점친다 그러는데 그죠? 점칠 일이 아니라 대단히 생산적인 거죠. 만민을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북동의 자리라. 북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북쪽. 북쪽은 뭐 후음이죠. 그 다음에 아음은 동쪽이 되고 그 다음에 설치 우차진이 그 다음에 이제 혓바닥이 되고 이빨이 되는 거죠. 혀는 남쪽이 되고 치는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서지 위하라. 그 다음에 순거 말이니 그죠.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있으니 토는 무정위 의왕 사계지 의해라. 토자리는 정한 위치가 없고 사계에 어떻게 돼요? 기탁해서 왕성한 뜻이니라. 뭐가 되나요? 자, 우리가 자축인 할 때, 그죠? 자축인, 그러니까 말해서 해자축이죠. 1년 때 자축인묘,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 술, 해 할 때, 그죠? 해, 자, 축 가운데, 자, 이건 겨울이죠. 일육수에서, 이게 몇 번인가요? 해자축. 이게 10월이니까 6이 되고, 이게 1이 되고, 이거는 뭐가 돼요? 토황지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묘진에서 요게 토황지절.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 토황지절. 그 다음에 신유술에서 토황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황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다 우리는 지금 그릴 때는 이거 전부 다 여기서 나오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안 붙어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게 달감자로 표현해서 토는 단맛이죠.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저는 꼭 약방의 강초 같아 하는 것은 이리저리 끼지 않는 데가 없다 이 소리죠. 우리 촉새같이 낀다면 약방의 감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지금 세종의 말이 아니요 정인지의 말도 아니요 뭐냐면은 원래가 이미 성리학자들이 이미 다 한나라 때부터 이미 정리된 내용입니다. 우리 맹자 공부할 때도 이거 공부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자리다라고 정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정이라 표현하면서 항상 사계에 기탁해서 의지해서 그 나오는 거 왕성해지는 그런 뜻이니라. 그래서 끝이 있고 그래서 시즉 초성지 중요 이것은 바로 첫소리 속에는 초성지 중에 첫소리 속에는 자유음양 오행방위지 수해라. 그래서 자연히 저절로 음양과 오행과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발성기관을 이렇게 본떠서 만들면서 이 자음 속에는 그죠? 자음 초성이다라는 건 전부 자음이죠. 자음 속에는 음양과 오행과 방위와 또 뭐예요? 또 뭐에 다 붙여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거
또 소리, 오음 있죠? 아까 이제 궁상각지호라는 음악의 그 윤례의 소리까지를 다 이 속에 다 있는 것이니라. 이거는 어거지로 맞춘 것이 아니라 뭐냐 앞에 있는 자가 중요하죠. 저절로, 절로, 자연히 속에 있는 것이니라. 밑에 이제 도표로 쭉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하듯이 그 다음에 이 우이 성음 청탁이 언지라 그러네. 성음은 또 맑고 탁하게 언지 발음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음되는이라서 소리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읒, 시옷, 히읗 꼭지 없는 히읗은 전청이 되고 아주 맑은 소리가 되고 온전히 맑은 소리가 되고 하나 이제 거센 거 하나씩 더 붙인 거죠. 이것은 그 다음 맑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쌍기역 이게 병서한 거죠. 병서에는 기역, 쌍디귿 뭐 그러니까 비읍주 이거는 바로 병서한 건 전탁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소리 나는 이것들 그죠. 꼭지 이응, 니은, 미음, 이응, 리을 후음인 이응 그 다음에 반치음 이것들은 불청불탁 막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 다시 니은, 미음, 이응은 그죠? 니은, 미음, 이응은 그 소리가 이때는 이게 원래 원문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돼 있어서 최자, 제 가장 최자. 원래 이게 날일자가 아니라 뭐예요? 덮을모자죠? 모자 모자를 쓰니까 그에다가 이제 덮을멱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원문 자체가 가장 최자, 가장 불여라 가장 세지 않다라는 거. 니은 미음 그저 가장 맑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세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이거 뭐 가장 빠르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아주 세지 않으므로 고로 차서 수제어 후하고 차어 수제어 후나 그 순서가 비록 뒤에 있지만은 상형 제자적 위지시해라. 그렇지만은 그 글자를 만드는데 그저 형태를 본따서 제자 글자를 만드는 데는 다 처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시옷과 지읒은 수개의 전청이라. 그죠? 다 전청이지만은 전청이나 이 시옷은 지읒에 비해서 뭐냐면 소리가 세지 않다. 그죠? 세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 여기 제자지 시해라. 역시 세지 않고 가장 순수하게 먼저 나오는 것을 소리의 그 제자의 가장 앞에다 두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다 대표음가로 쓰이는 것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나오는 소리라 그 다음에 이제 세지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직 아음의 이 꼭지 이응은 수, 설근, 폐후, 성기지, 출, 비하고 비나 그죠? 비록 혀끝이 그 다음에 목구멍을 닫으면서 그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은 비음 형태로 어떻게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만은 그 소리가 역시 뭐와 같으냐면은 이응과 서로 비슷함으로 같음으로 그러므로 고로 운서 의여 유 다상 혼용이라. 대부분의 운서들이 그죠? 운서들이 아마도 그래서 서로 간에 대부분 혼용해서 쓰는 것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분명히 꼭지응과 이응은 소리가 비슷하기는 한데 엄밀하게 다르면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운서상에서는 이렇게 혼용하더라. 그래서 금역 취상어 후하니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목구멍의 소리를 목구멍의 형상을 목구멍을 본떴으니 이 분리 아음 제자지 시라. 그래서 이것은 아음에 그죠? 어금니 소리의 글자를 만드는 시작으로는 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와 그죠? 아음과는 목음과는 비슷하지만은 그래서 후음 영역에다가 다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후 아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개후 속수의 속목이니 대개가 목구멍은 어디에 포함된다? 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아는 어금니는 목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꼭지응이 수제 아이 이어 그 다음에 이응과 상사라. 비록 자 이 꼭지응은 아에 어금니 소리에서 나오지만 아에 속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응과 더불어서 비슷함으로 마치 뭐와 같느냐
유목지 맹하생어 수이 유연하니 상다 수기예라. 참 표현 재밌죠. 마치 뭐 같으냐면은 마치 나무가 처음 싹틀 때, 그죠? 나무가 처음 싹틀 때 어디에서 싹튼다? 물에서, 그죠? 물에서 싹이 터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나? 굉장히 유연하죠. 아주 부드럽고 연하니 오히려 뭐가 많더라? 아음이긴 하지만 수기가 많으니라. 수기가 대부분이라. 기역은 목지 성질이니, 그죠? 기역은 나무가 질을 이룬 것이니, 질을 이룬 것이고, 성질이고, 키역은 목지 성장이요, 그죠? 키역은 나무가 아주 성장, 아주 무성하게 자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키역은, 아까 무슨 소리였어요? 그죠? 탁한 소리가 되는 거죠? 탁한 소리니까 노장, 이제, 이제 다 자라가지고 노장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지금 뭘 표현하느냐면은 전청과 차청과 그 다음에 전탁을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그러므로 지차 내 개취 상어사라 이에 이르러서 다 뭐냐면은 여기서는 전부 다 어금니를 다 표상한 것이라. 기역이나 키역이나 쌍격이나 다 그 어금니를 표상해서 만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전청을 병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청 병서즉 위전탁하여. 그러니까 전청을 병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히읗을 나란히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 전탁이 되는데 이 전청지 성응즉 위지 전탁이라. 그래 이걸 뭐냐면은 전탁의 소리가 엉기어지면 이 소리입니다. 엉기어진다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탁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전탁이 되느니라. 유후 엉기어진다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엉기어지는 것이 탁. 그러니까 소리의 탁함이다. 그러니까 엉기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탁한 거죠. 물 자체가 맑았다고 우리가 무슨 국물을 하나 끓였는데 그 따뜻할 때는 맑지만은 식으면은 그저 사골국물 같은 거 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정이 그 엉기어지면은 탁해지는 것이라. 유후음 차청이 전탁자, 그죠? 오직 후음의 차청이 전탁이 되는 것은 후음의 차청이 뭐가 되나요? 히읗이 되죠? 히읗이 전탁이 되는 것, 차청이 후음에서 전탁이 되는 것은 대개가 전탁이 되니 대개가 이 히읗, 그러니까 꼭지 없는 히읗의 소리가 깊어서 불리치 응하고, 그죠? 엉기어지지 않고, 히읗은 깊어서 엉기어지지 않고, 지금 차청에서 지금 후음 가운데에서도 원래 히읗, 꼭지 없는 히읗이 원래 앞에서 보면 전탁이 돼야 되죠. 그죠? 그 옆에 그 6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위쪽에 보면 전청, 그 다음에 차청, 전탁, 불청불탁이 있으니까 전청에 보면 꼭지 없는 히읗이 있죠. 다른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 전청의 소리가 같이 합해지면서 전탁이 되는데 후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꼭지 없는 히읗이 전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히읗,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히읗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전탁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후음의 차청인 히읗이, 그죠? 차청인 히읗이 전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 꼭지 없는 히읗의 소리는 아주 깊어서 너무 깊어서, 그죠? 아주 깊숙한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엉기어지지 않으므로, 그죠? 히읗은 꼭지 없는 히읗의 빛의 소리가 뭐냐면 얕음으로 우리가 얼음이 온다 그러면 빨리 얼죠. 얕은 곳에. 깊은 곳은 얼지가 않죠. 엉기어지지 않아. 그래서 엉기어져서 전탁이 되느니라. 이렇게까지 이치를 살폈네요. 같이 물이라 하더라도 깊으냐 얕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응을 연서 계속 이으면은 그다 연서 이었었으면 글자를 이었었으면 어디 아래다가 순음 입술 소리 아래. 입술 소리는 미음, 비읍, 피읍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한글에서 이렇게 썼던 거죠. 이거를 뭐냐면은 순경음이라 그러죠. 바로 자 이걸 이어서 쓰면은 즉 순경음, 자 순경음이 되어서 되는데 이 경음 순 그다음에 잠깐 사자죠. 사합이 후성다해라. 그죠? 순경음이
경음이 어디에서 가벼운 소리가 순, 입술에서 잠깐 합하여서 잠깐 합하기 때문에 목구멍 소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목구멍 소리가 많아지니까 목구멍 소리의 이응을 그죠? 입술 소리에다 붙여가지고 순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국 나라의 온 세계 말을 그래서 한글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몇 개 쓰나요? 몇 개 쓰죠? 24개 쓰나요? 20넉자 쓰는데 원래 세종임금이 그 한글 창제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세상에 표현하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성요 좀 쉬었다 할게요.